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역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공통성 그리고 지역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속성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과 관계없이 특정 취미나 관심사로 모인 온라인 공동체, 이러한 것들은 공통성에 근거한 모임의 예가 될 수 있고요. 반상회와 같은 모임은 지역성에 근거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는 전국이 일일 생활권에 들어와 있을 뿐 아니라 직장과 가정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지역성의 의미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이 지역성에 기초한 지역사회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다른 말로 동네라고 하는 공간은 장차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무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통합교육이나 혹은 지역사회 통합, 이러한 것들을 거창하게 이야기하지만 단순히 이야기하면 살고 있는 동네에 잘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생활 그리고 삶의 무대인 지역사회에서 사용해야 할 기술, 알아야 할 지식,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수교육에서 기능적 생활중심 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바로 이 맥락일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학교에서 지역의 곳곳을 누비며 현장 체험학습을 다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현장 체험학습을 제외하면 우리 아이들이 지역사회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 관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험 그리고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역사회 안에 장애 학생들이나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관련 프로그램 혹은 서비스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요. 혹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인식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역사회로 나가기 어렵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지역사회 안에 장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정말 그렇게 없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자전거를 타고 몇 주 동안 제가 살고 있는 동네를 이잡듯 뒤지며 돌아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동네 안에 정말 많은 프로그램과 자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모임이 있었고 또 우리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 학생들과 가족들을 기꺼이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사람들 중에서는 장애 아동이나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아이들과 가족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반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역사회 안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용할 자원이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장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수한 혹은 장애 학생들에게 맞추어진 혹은 장애 학생 전용의 그 어떤 것들만을 찾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전용이 아니라 가용의 자원에 눈을 돌린다면 장애 학생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훨씬 많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예로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주간보호센터를 찾는 것보다는 앞집에 살고 있는 좋은 이웃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한 학부모님은 평소에 차가 없는 이웃집 아주머니를 자주 태워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관계 덕분에 급한 일이 생기면 부담 없이 아이를 맡기기도 하고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에는 서로 돕기도 하였습니다. 멀리 있는 친척도 이웃 사촌만은 못하다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은 아닌 듯합니다. 이렇게 지역성은 여전히 우리 아이들과 가족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지역사회의 일반적인 자원과 관계들에 관심을 갖고 장애 아동과 가족들이 그것들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생님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은 스스로 질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우리 학급의 아이들이 살고 있는 동네 환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알고 있는가? 만약 잘 모르신다면 차를 몰고 아니면 걸어서 혹은 저처럼 자전거를 타고 아이들이 살고 있는 동네 곳곳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그곳은 다름 아니라 아이들이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간이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수교육은 장차 학생들이 사회에 잘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그 어떤 곳이 아니라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돌아가서 일상적인 삶을 보내는 작은 동네, 그것이 바로 사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의 삶의 형태가 곧 아이들의 혹은 가족들의 삶의 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엄청난 관계, 복잡한 관계 속에 살고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단순한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학교와 집, 그리고 가끔 방문하는 외부 기관, 이 정도가 제 생활의 전부입니다. 그 안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결국 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팀 접근의 중요성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왔고 전문가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이야기 역시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아이들이 매일 만나고 생활하는 공간의 사람들, 이웃들과 협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리고 장애아동이나 부모들이 그 이웃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이웃들을 통해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생활하는 환경, 그 안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상적인 공간, 그리고 그 공간에서 경험하게 되는 관계가 갖는 교육적 중요성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등굣길에, 엘리베이터에서 혹은 길 앞에서 만나는 이웃 주민이나 경비 아저씨,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가능성에 대해서 부모들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침마다 만나는 이웃 주민들이 간단히 걸어오는 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실에서의 반복적 언어 교육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언어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부모님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회와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전문화되어 있고 또 너무나 분화되어 있고 다양화되어 있다 보니 정작 아이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접해야 하는 자연스러운 기회와 관계들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교사들이 그것을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교육 특강을 하다 보면 아주 가끔 이웃의 친한 분들과 함께 참석하시는 부모님들을 뵙게 됩니다. 아이들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공유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의 사회통합은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 교사 시절 학교에서는 이웃의 중요성을 알고 학교 행사에 친한 이웃 그리고 가족을 모셔오도록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학교를 방문하셨던 분들은 거의 대부분 특수학교라는 곳을 난생 처음 와보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특수학교에 왔을 때 선생님들의 극진한 환대를 경험하면서 특수학교라는 공간, 그리고 특수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바뀌었을 거라고 저희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러한 경험들이 부모님들의 지역사회의 관계를 조금 더 강화해줬고 또 이웃들의 협력을 얻거나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늘 주장하는 장애인식께서는 추상적인 대다수의 일반인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과 가족들의 일상적인 삶에 관여하는 이웃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학교의 지역 현장 학습도 대규모로 혹은 잘 갖추어진 시설을 돌아보는 것보다는 소규모로 동네 곳곳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배우고 즐기고 나눌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교사 시절 학급에 남학생만 있었던 덕분에 학급 아이들과 함께 동네 목욕탕 이용하는 것을 수업 계획으로 넣어서 실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이들과 목욕탕을 다녀온 첫날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명확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서 모의 상황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지역사회에 나가서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주말에 산책 삼아 우리 학생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한번 돌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부모님들이 이웃의 친한 분들과 학교를 방문해서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이전 시간에 학생들의 배움을 책상과 의자라고 하는 작은 공간에 제한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선생님의 가르침을 교실과 학교라는 공간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이 동네는 특수교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간, 즉 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많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생활 공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그곳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한 특수학교 교장 선생님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교장 선생님께서는 학교에 봉고차 한 대를 사셨다고 합니다. 그 용도는 담임 선생님이 혹시 아이들과 현장에 나가서 무언가 배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 차에 아이들을 태워서 밖으로 나가라는 의미였답니다. 사실 쉬운 게 아니죠. 많은 학교에서 안전을 우려해서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이 교장 선생님은 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나가라고 차까지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지역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특수교육에서 추구하는 통합교육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 그리고 그 통합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선생님들이 지역사회로 나아가서 아이들에게 시급하게 가르쳐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조금 더 아이들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